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용의자를 추적해 보시죠.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대복 전문가와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삼성물산, 두 번째 용의자 KH바텍, 세 번째 현대모비스. 정말 핵심적이고 특징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용의자들이 보니까 지금 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와서 좀 이슈와 각광을 받는 이런 종목들이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스포트라인을 좀 많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네.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영역에 들어온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정식 대리님,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큰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죠? 네, 사실은 많이 빠진 종목들이면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세 종목이 다 그런 부분들인데요. 근데 저가 매수세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세는 현대모비스 정도만 좀 저가 매수인 것 같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이슈라든지 향후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 측면으로 이렇게 장이 좀 불안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빠진 이후에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용의자들인데요. 첫 번째 용의자 만나보시죠. 삼성물산, 알리바이, 미국 헤지펀드와 지분 경쟁 가능성, 주가 끌어올릴 것.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헤지펀드가 왜 갑자기 삼성그룹, 삼성물산의 지분을 사면서 나는 반대합니다. 합병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저희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헤지펀드의 목적이 경영 참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세 차익의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77년도에 탄생해서 지금 현재 한 260억 불 정도를 운영하는 대규모 헤지펀드입니다. 지난번 아르헨티나 사태가 났을 때 아르헨티나를 직접 공략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어떤 수법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굉장히 악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보면 누가 봐도 사실은 조금 이제 삼성물산이 지금 저평가에서 제일 모직으로 합병되는 건데, 기존에 이제 헤지펀드의 돈이 일정 부분 4% 이상 들어와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네. 지금 현재의 어떤 추가적인 지분 확보의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야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증거 1은 엘리엇의 지금 현재 헤지펀드가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한다. 그 가능성은 10% 정도까지 지분을 추가적으로 열어둘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경영 목적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그게 좀 네. 약하다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헤지펀드들이 옛날 2003년도에 SK의 소버린 펀드가 들어왔댔고, 네. 2004년도 삼성물산에 똑같은 영국계 펀드가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휘저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먹튀했죠. 짧게 먹고 도망가는 이런 전략을 취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 가능성은 현재 바닥권에서 이렇게 떴기 때문에 지분 경쟁이다 이런 이슈가 모아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겠고, 첫 번째 근거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지분의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분이 외국인들이 거의 33% 정도 가지고 있어요. 33% 가지고 있는데 엘리엇이 4.9에서 7.2까지 늘렸는데 약 한 1,100만 주 정도 되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늘리면서 우호적인 외국인들의 지분을 늘릴 수는 있다. 그러나 네. 이게 기본적으로 4% 가지고 있었던데 왜 과거에 안 하고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이슈를 제기하느냐. 이것은 결국은 시장 흐름들은 삼성물산이 만약에 제일모직과 합병이 거부가 되면 주가의 흐름이 오히려 떨어져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아니면 장부상의 가치나 네. 현실적인 어떤 시세 차익이 떨어질 텐데 그런 일을 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연기금이나 이런 쪽이나 대주주가 한 19% 대주주가
우호 지분까지 포함해서 한 19%라고 보면 이 외국인들끼리만 해서라도 이건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자리다. 근데 지분의 이 흐름을 경영권 참여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고요.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 경쟁은 있지만 이게 지금 여기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네. 저는 위험 요소로 놓겠습니다. 네, 지분 경쟁이 일어날 것이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도박적이에요. 마치 왜 포커 같은 거 칠 때 이제 소위 뻥카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뭐 좋은 패가 아니지만 너 한번 덤벼볼래 하고 거는 거죠.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 참여를 한다는 건 아닌데 베팅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습게 보면 네. 안 되는 것이 네. 애들이 그 연간 260조 억불 이 정도의 어떤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네네. 그 펀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엄포만으로도 주가는 움직일 수가 있고 만약에 지분 경쟁을 똑같은 얘기 이거 뻔히 이거 얘들이 이렇게 해서 시세 차익 내고 먹고 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이런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본적으로 도발적이고 이런 흐름들은 역시 충분히 그렇다. 우리가 과거에 소버린이 이게 SK에 들어와서 1조 가까이 시세 차익을 내고 먹고 튀었거든요.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런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윤정식 대리님,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이고요. 그만큼 브랜드들이 몰려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그 지배구조 개편의 시나리오 중에서 이런 헤지펀드의 지분 투자, 이런 식으로 지분 경쟁을 붙이는 상황을 가능성을 안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이 엘리엇 쪽에서 발표를 하자마자 외국인이 사상 최대로 삼성물산의 지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사상 최대로 들어왔다는 지금 기사 자료도 나오고 있어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뭐 이런 건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이고요. 그 삼성물산의 지분 7.12%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갔다는 건 삼성물산 지금 시가총액 11조 정도거든요. 금일 뭐 오른 부분까지 따진다면 이제 12조가 가까이 되는 부분이고 7.12%이고 뭐 전일과 금일에도 추가적으로 더 샀다고 따진다면 1조 가까이 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엇 쪽에서 8%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좀 지분을 넉넉하게 잡아 보더라도 삼성그룹 측 지분이 그 자사주 그리고 삼성 SDI, 삼성화재, 이건희 회장 등을 모두 합치면 2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국민연금도 뭐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크게 반대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이 엘리엇 쪽에서의 이길 가능성, 합병을 무산시킬 가능성은 사실은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단기적으로 이슈를 만들었고 그리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될 때 따지는 가치 때에는 삼성물산의 거의 지분 가치 정도만 반영을 했지 사업 가치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면 분명히 저평가도 맞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단기 급등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에 그 삼성물산 한 번 더 이 헤지펀드에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헤지펀드가 다 팔고 나갔거든요. 그 당시에 지분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번에 들어온 엘리엇 쪽에서도 이 무산시키기에는 지분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상 지분을 마련할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고요.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뭐 예전에 설레처럼 보듯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지분을 5% 이하로 줄인 다음에는 지분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추가적으로 뭐 블락을 돌리든지 뭐 매도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최근의 급등은 분명히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위험한 요인들이 너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전에 설레에서 보듯이 매도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체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그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들이 갖고 있었는지 그동안 몰랐었습니다만 이 엘리엇 펀드에서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서는 4.9%대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분을 확보하면서 전면에 나섰습니다. 너무 싼 가격에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에 합병시키는 것이 아니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분 경쟁, 시장에서 정말 핫하게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지분 경쟁, 적대적 M&A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지분 경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기대감이 맴돌면서 어제 외국인의 매수도 강하게 들어왔고요. 오늘까지 주가가 추가로 급등합니다. 현재 8%까지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지분 경쟁하기까지의 증거를 봤을 때 좀 불충분한 면이 있다면서 위험 의견 한쪽에서 주셨고요. 또 일정 부분 상승한 이후에 이들이 지분을 다시 산 만큼 팔면서 5% 아래로 또 단기간에 지분을 줄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체포 의견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위험과 체포 사이에서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지분 경쟁 가능성 보시면서 매수하시는 것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용의자는 KH바텍입니다. KH바텍, 알리바이는 3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 중장기 투자 긍정적이다. 최근에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업종 가리지 않고 이 기업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뭐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하더라도 하반기에 좋아지니 2분기 실적 부진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 뭐 건설주 중에서도 GS건설 뭐 이렇게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답니다. 가능할까요?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휴대폰에서 패러다임의 어떤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메탈 케이스가 대세로 올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시장에 반영이 됐고 네. 매출은 이렇게 1분기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 회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회사가 사실은 소형 금속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메탈 케이스처럼 이렇게 만드는 이 기술이 거의 세계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분기 실적이 나빴지만 3분기에 좋아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해외 어떤 그 수출의 기반들이 잘 다져져 있습니다. 모토로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소니나 지금 애플이나 여러 개 블랙베리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 매출이 어떻게 보면 다변화는 일단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쪽에서 이제 이익의 모멘텀이 아니 매출의 모멘텀이 일어나면 네. 지금 현재 이익이 좋아지는 케이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애플 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다변화는 먼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변화가 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너무 한쪽에 집중돼 있는 거, 이 집중돼 있는 매출 구조를 다변화했던 이쪽에서 매출이 집중돼 있는 것만큼의 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날 때 그때 제대로 가는 거다. 그럼 그게 안 되면 전체적으로 이건 시장 흐름은 제한된 흐름에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나는 요거는 지금 이제 좀 확인해 보자. 두 번째 거는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회사가 요즘 스마트폰이 이제 플래그십 향 쪽으로 일단 집중되는 이런 흐름인데 이쪽에 매출의 그 성장성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납품하는 어떤 부자재의 매출은 계속 성장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그 화면하고 이제 두 번째 실적 개선 가능성을 표를 통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보면 매출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에 집중돼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밑에 2008년부터 있지만 다시 삼성전자가 이 회색 이 라인에 전부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노키아나 기타 부분이 이렇게 하얀색인데 2014년, 15년, 16년도에 가면 크질 않잖아요. 이 매출의 구조가 다변화돼 있는 건 좋은데 네. 이게 삼성전자의 이 매출을 먹어주면서 커져야지만이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차트 하나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이 시장이 이제 36,000원 갔다가 아래로 2만 원대까지 찍고 나서 반전의 고리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올랐던 이 네. 차트가 지금 현재 시장이 먼저 올라갔던 장비 업체들이 죽어 내려오는 사이클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걸 보면 인터플렉스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일진 멀티리얼즈나 일진 디스플레이나 이런 네. 쪽의 시장 흐름들이 같이 돌아서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런 흐름하고 전부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실질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예산은 좀 폭발적으로 좀 더 네.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예산은 지금 현재 석방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3분기에 실적 개선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IT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차원에서 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생산하는 게 메탈 케이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대체적으로 네. 메탈 케이스부터 전반적으로 기자재 업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거의 다 만드는 거죠. 예. 네, 애플까지도 앞으로 납품할 예, 가능성까지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주셨고요. 윤정식 대리님, 자 KH바텍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KH바텍 사실 주가가 굉장히 잘 올랐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아래에서 시작을 했었더니 주가 11,416원이 작년 6월 저점이었는데요. 금년 초 고점 36,970원이면 뭐 한 3배 이상 올랐던 그런 주가였는데 다시 금년 들어와서 조정이 심하게 나왔었습니다. 다른 부품주들과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 조정에 대한 이유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었고요.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메탈 케이스는 어느 정도 좀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KH바텍의 매출이 생각처럼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전일 14%가 넘게 올랐고 금일 12%가 넘게 오른 이유 두 가지입니다. 우선 휴대폰에 대한 우려감 과도했다는 게 작용을 했고요. 시장에서 지금 평가하는 게 3주 동안 600만 대 이상의 갤럭시 S6를 팔았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보다는 훨씬 잘 팔았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처의 다변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비중이 KH바텍 같은 경우는 한 7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휴대폰이 잘 팔리면 KH바텍의 매출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잘 팔리지 않으면 KH바텍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요. 이 삼성으로 집중돼 있던 이 매출이 이제 MS, 블랙베리, 모토로라, 소니와 같은 이쪽으로 이제 고객사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한 곳에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그리고 다른 여러 매출처의 그런 매출을 확대시킨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 실적 반등 기대를 하고 있는데 3분기에는 이 삼성의 휴대폰이 아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변화된 이런 고객사들로부터의 중저가 폰에도 메탈 케이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부품주 같은 경우는 금일 반등하는 종목이 KH바텍뿐만이 아니라 뭐 PCB 업체, FPCB 업체 그리고 카메라 업체가 있습니다. 뭐 분명히 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부품주 중에서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참고적으로는 좀 더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휴대폰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과도했다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KH바텍은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KH바텍 그동안 메탈 케이스를 삼성에서 채용하게 되면서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과 또 실적으로 아주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6의 예상 외의 판매 부진과 KH바텍의 1분기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40%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메탈 케이스의 성장성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KH바텍의 매출처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메탈 케이스 채용을 다른 업체들까지 중저가 브랜드 업체들까지 넓혀 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뭐 애플까지의 납품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겠다는 평가 그리고 현재 반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세로 복귀하는 가능성 두 분 모두 높게 보셨습니다. KH바텍 석방됐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그의 알리바이는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입니다. 신저가에서 빠른 반등이 기대된다. 가능할까요? 예, 뭐 이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근거는 거의 뭐 신빙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의 합격이 그렇게 따라줄 거냐 이렇게 보면 그것은 좀 의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와서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1개월 단위로 보면 외국인들이 지분이 많이 늘어났지만 만약 그만큼 기관이 그거보다 더 많은 물량들을 내놓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빠른 반등은
하락이 깊게 내려왔기 때문에 빠른 반등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빠른 반등이 일정 부분 올라오게 되면 이동평균선에 맞는 자리에서는 매도 압력이 있는 자리로 바뀌니까 속도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업황 자체가 좋게 보지 못하는 것은 엔화의 움직임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가 124엔대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그 달러는 USD 달러는 최고점이 100 레벨인데 100 레벨 가지 않고 95, 96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원화의 가치가 1,136원인데 그 자리 가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데 엔화는 최고점을 가서 엔화의 이런 흐름들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황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매도 위험의 신호다 이렇게 보겠고요. 첫 번째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보면 외국인들이 지분이 현재 아래에서 쭉 올라오면서 보면 외국인들이 지분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지분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마지막에 엔화 차트 간단하게 하나 보겠습니다. 엔화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상반기에 이렇게 오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작년 연말에 오른 다음에 쉬었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면서 엔화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엔화의 가치가 급락했다는 얘기이고 이건 예전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자동차들은 지금 현재 못 간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에서 이제 현대자동차의 어떤 판매량이나 도요타의 자동차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점 그런 것들이 전체 업황에서 지금 현대모비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 이렇게 봐서 저는 위험으로 보겠습니다. 네, 엔저로 일본의 자동차 업체와 우리 자동차 업체, 브랜드 업체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고요. 현대모비스도 엔저에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은 현대모비스 역시도 일본의 부품사와 경쟁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엔저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깎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뭐 현대자동차가 기본적으로 모태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잘 돼야지 모비스가 되는 거고 모비스가 다변화했다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똑같은 덴쇼나 이런 것들이 경쟁할 때 부분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질적으로 현대차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변화가 됐다 하더라도요. 네, 자 현대모비스. 그래도 외국인이 샀습니다. 어쨌든 저가 매수를 하면서 현대차나 기아차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 대리님? 네, 현대모비스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환율 때문에 완성차, 전방 산업이 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 당연히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뭐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더 세게 사고 있어서 이 수급적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적으로는 배당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현대차 그룹 자체가 배당 성향 증대로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그리고 PBR 0.8배입니다. 적자가 나는 회사도 아니고 망하려는 회사도 아닌데 PBR 1배 미만의 현대모비스 글로벌 부품사다라고 본다면 극심한 적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싸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밑에서부터 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대모비스 자체의 사업 구조를 본다면 핵심 부품과 모듈 두 가지를 좀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마진이 훨씬 높은 쪽이 핵심 부품입니다. 모듈 쪽은 마진율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가 성장하는 부분은 마진율이 좋은 핵심 부품보다는 마진율이 떨어지는 모듈 쪽의 성장폭이 더 크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자체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는 좀 더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좀 세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저가 매수적인 성격이지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한계에 많이 다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현대모비스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 대비해서 저가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전방 산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선 산업,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환율 영향 확실히 현대모비스가 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성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주주가 이제 기아차로 이제 엮여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본다면 지배 구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대모비스의 매력을 다른 완성차들보다는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과도하다 싶을 만큼 할증을 받는 성장주도 있지만 과도하다 싶을 만큼 할인을 받는 쪽, 바로 자동차주일 수 있을 텐데요. IT 대표주도 포함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모비스 하지만 저가 매수,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빠른 반등에 대한 또 꾸준한 어떤 추세 복귀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이라고 두 분 모두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현대차 대비해서는 환율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부분은 덜하다는 측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낫다라는 측면인데요. 과연 자동차주들 이 중간 배당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잡아낼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두 분 모두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 용의자 다른 길을 모두 갔습니다. 현대모비스 위험이고요. KH바텍 석방, 그리고 삼성물산은 체포됐습니다. 오늘 KH바텍 석방해 주셨죠?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주시죠. 예, 지금 현재 KH바텍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5,200원 정도 가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따라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틀간 연속 올랐으니까 분명히 눌림목이 나오겠죠. 그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가 좋겠다. 매수 가격은 24,300원이 좋겠고요. 네. 현재 KH바텍의 어떤 성장 속도나 이렇게 봤을 때 3만 원까지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손절 라인은 22,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윤대리님 가격만 볼게요. 네, 저는 뭐 수급 금일 굉장히 좋고요. 매수가는 24,000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석방된 KH바텍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